제가 미국에 살면서 저와 미국 사람들의 그 문화 차이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그 백인들의 차량 구입 방법이었습니다. 차를 구입할 때 그 백인들의 구입 방법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, 차량을 구입할 때 우리가 완전히 거꾸로 재정적인 것을 준비했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는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통 차가 없는 상태에 차를 산다 그러면 새 차를 사서 그래서 뭐 무이자 할부며 뭐 그런 걸 많이 찾죠. 그래서 할부를 그때부터 만들어가죠. 혹은 기존에 차가 있다면 그 차를 팔아서 그 돈으로 새 차 비용을 넣고 나머지는 또 할부를 받는. 그런데 백인들은 완전 거꾸로였습니다. 그게 뭐냐면 60개월,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5년 할부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미국은 5년 할부가 있어요. 60개월이죠. 60개월 동안 자기가 차량 할부를 위한 적금을 미리 드는 것입니다. 차량 금액을 대략 산정을 하고 그 금액을 5년을 미리 돈을 모아두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문화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은 그렇게 백인들은 5년 동안 돈을 모은 다음에 이제 차량 금액이 어느 정도 딱 정해지면 그걸 들고 차를 사러 가는데요. 미국은 차를 살 때 차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. 우리나라는 거의 직영점들이 많다 보니까 차량 가격이 거의 일률적이고 그게 이제 서비스 정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죠. 근데 미국은 달라요. 미국은 차를 파는 곳곳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그 자리에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중간에 우리나라처럼 직영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차를 사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형식의 이 유통 과정이기 때문에 차량 구입 가격이 완전히 다릅니다. 어떨 때는 뭐 어떤 큰 회사는 뭐 100대를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100대만큼 또 차가 가격이 내려가겠죠. 또 어떨 때는 공장에서 갑자기 차를 싸게 냈기 때문에 또 차가 싸지기도 하고요. 근데 백인들이요, 거래를 할 때 어떤 거래를 하냐면 보통 우리가 차를 살 때 할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없이 할부를 하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피해를 보는 쪽입니다. 이자도 물어야 되고 또 그쪽 파는 쪽에서 제시하는 가격을 좀 따라가야 되는 어느 정도는. 근데 이 사람들은 현차를 들고 예를 들면 차 가격이 1,5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린 1,500만 원 빌리는 입장에서 차를 사다 보니까 이자도 잘 받아야 되고 이자율도 좋아야 되죠. 또 차 가격도 거의 손해를 보는, 아니 파는 쪽의 가격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백인들은 1,500만 원 현차를 딱 들고 와서 나 오늘 1,500만 원 있다, 차를 사고 싶다. 그러면 이 파는 쪽에서는 이 현찰이 들어오니까 돈의 흐름 차원에서도 돈의 유통 과정에서도 이득을 볼 뿐만 아니라 현찰이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한 제야의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사는 쪽에서 이 1,500만 원 이자를 현찰을 가지고 차를 사다 보니까 차 가격을 거의 파는 사람이 이득 없이 팔 정도로 가격을 깎아서 사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. 제가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. 우리가 여기 말하면 아반떼인데 저는 아반떼를 1,700만 원 주고 샀었어요, 그때. 근데 옆에 있는 다른 한 달 정도 뒤에 우리 교인 중에 백인이 있어서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옵션의 아반떼를 샀는데 그 친구는 1,250만 원에 샀어요. 무려 450만 원. 3분의 1에 가까운 금액을 그 친구는 깎고 샀던 거예요. 왜요? 현찰을 다 들고 갔어요. 저는 근데 그 1,700만 원이 다가 아니에요. 거기다 또 은행 이자까지. 그게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워. 그럼 제가 얼마나 손해본 겁니까? 거의 750만 원 손해를 본 거예요. 1,250만 원에 살 차를 저는 2천만 원에 산 거예요. 제가 그때 굉장한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. 물론 그때부터 돈을 모아서 차를 산다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유학생 시절이라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죠.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유학을 끝내긴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단기 선교를 1년에 2번 계획을 잡아두고 일찌감치 여름 단기 선교 끝나자마자 겨울 단기 선교를 얘기한 것은 여러분에게 그런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. 단기 선교 그 자체를 기도로 준비할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. 그래서 이제 다음 달, 이번 달까지 이제 어느덧 3분의 1을 내고 11월 달 3분의 1을 내고 12월 달 3분의 1. 여러분 러시아가요 100만 원이잖아요. 다른 나라는 70만 원이잖아요.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, 러시아는 30만 원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뭐 한 달 용돈만 잘 아꼈어도 그 비용의 반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20만 원, 30만 원을 사실 한 달에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이럴 때 우리는 또 기도하는 거죠. 학과 스케줄, 그 다음에 우리 영적인 생활 스케줄 다 잡아놓고 일정을 다 잡아놓고 비어있는 시간에 하나님 제가 단기 선교를 위해서
단기 성기를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할 뿐 아니라 물질로도 준비하고 싶습니다. 하나님 저에게 아르바이트를 주십시오. 이 비어있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채워주십시오. 하나님 어디서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단기 성기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?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일하시지 않을까요? 하나님 일하시지 않을까요? 물론 부모님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그 선교를 기도로 물질로 준비하고 가게 된다면 누리는 은혜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. 우리는 매번 영적인 이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에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기도로 계획하는 일이 없이 닥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매번 허덕거리고 그때 가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때 가서 지난날에 이렇게 뿌려왔던 그 열매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많고 또 감수해야 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온전히 심는 일에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걸어가기보다는 옛날 것을 처리해야 되고 옛날 것을 정리해야 되는 그 시간과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겹치게 되니까 결국 효율성은 확 떨어지게 되겠죠. 이번 단기 선교가 시간과 물질적으로 하나님을 미리 맛보고 계획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